아이고, 진짜 정신없으셨네요. 근데 애들은 별로 네, 매일 이러니까 그런가 봐요. 매일 겪어서 그런지 귀에도 안 좋겠는데? 이렇게 딱 들어오는 순간 제가 이제 워낙 많이 다녀서 이 느낌이 있는데 걱정이 되네요. 애기들이 있고 얜 예민한 아이 딱 보이고 벌써부터 머리 아픈데? 저는 수의사들은 원래 이런 데 되게 둔감화돼 있거든요. 워낙 많이 들어서. 아, 네네. 근데 넌 혼자 지는데도 되게 힘들다. 와, 좀 보통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할 거예요, 쌤. 들어와! 먼저 쫑기의 짖음으로 매일 고통받던 가족들의 일상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와, 힘드시겠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짖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짖긴 했어요. 그쵸? 근데 자기 표현을 짖음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은 이거를 횟수를 줄이고 관리를 하는 거지 아예 안 짖게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우리한테도 우리가 뭐 말을 좀 적게 하고 많이 하고 이런 건 바꿀 수 있지만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환경 자체가 더 짖음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일 것 같아요. 제가 우선은 이렇게 애기랑 강아지랑 키우는 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얘네가 밀려난다는 거죠.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안 돼요.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안 되면 사람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죠.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민해져요.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책인 거죠. 산책 많이 해요? 잘 못해요. 그죠? 왜? 그럴 거예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 어떤 감각이 가장 발달될까요? 청각? 바깥에서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모르니까 이게 왜 나는지 모르니까 청각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복합적으로 하나 연결돼서 예민함을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지금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쫑이의 예민함은 짖음뿐 아니라 공격성으로도 나타났는데요. 가족들 손에 상처 아물 날이 없을 정도였죠. 이것도 싫어하죠? 하네스 차고 이런 거. 네, 채우고 풀릴 때 많이 물리긴 해요. 그렇죠. 예민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몸에 뭐가 많이 둘러싸여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다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가 조금 더 편하게 하고 나도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 관리적인 게 훨씬 더 수월하다고 봐요, 쫑이한테. 그런데 이때 평소처럼 달려와 남자 보호자의 입을 핥기 시작하는 쫑이. 그만해. 저는 이런 거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모든 행동이 다 과해요. 아, 맞아요.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진짜. 이게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좋은 것들에 그나마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더 하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 근데 한 번 흥분하면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만약에 이 감정 컨트롤 못하면 사고 치는 거거든요.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유전적인 성향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애들도 물린 적 있나요? 네. 휘두르다가 아니면은 손 가까이 대다가. 그렇죠. 예민한 아이들의 특징이 내가 예측 못하는 자극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공격성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시윤이와 쫑이. 코끼리야, 쫑이 코끼리 좋아요? 돈이 꼬비비 싫어. 근데 쫑이는 싫다. 쫑이 싫어해요. 이것도 저는 원인이 보여요. 원인이 보여. 왜 그럴까요? 저 때문에. 우리가 애기랑 강아지 같이 키우는 집에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책이 따로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애들 보는 앞에서 강아지 혼내지 말아요. 왜냐면 그대로 똑같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엄마의 표정, 분위기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그 상황을 인식하고 엄마가 불안해하는 것 같으면 나도 불안하고 엄마가 기뻐하는 것 같으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근데 거기다 강아지들은 조용. 스트레스 호르몬 냄새까지 맡아요. 그러면
아 이거 뭔가 불안한 상황. 그럼 같이 예민해져요. 쫑이는 그렇게 같이 예민해지니까 뭐 짖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걸 혼내니까 시은이 입장에선 쫑이가 나쁜 애예요. 이 강아지랑 아이랑 같이 키우는 게 부모가 잘하면 되게 괜찮은데 안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이 강아지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 가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시윤아, 시윤이 같은 경우에는 쫑이의 리더가 되고 좀 같이 교육을 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거예요. 시윤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타심 같은 건 없을 거거든요. 쫑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런 능력이 생겨야지만 그게 생길 때 시윤이가 쫑이를 좀 챙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물릴 수 있어요. 그거를 보호자로서 관리해야 돼요. 내 눈에서 두 아이를 다 딱 보고 있지 못할 때는 분리시켜야 되고요. 내가 같이 있어줄 수 있을 때 뭐 간식 주면서 놀아주거나 이런 것들 조금씩 하면서 친해지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 분리해놨을 때 또 쫑이가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뭐 장난감이나 이 놀이 같은 것들은 또 따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좀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정말 할 게 많아요. 시우는 지금 몇 개월이에요? 시우 6개월이요. 시우는 네 6개월에다가 시윤이는요? 시은이는 3살이요. 31개월. 31개월. 진짜 힘드시겠어요. 왜냐면 강아지 정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시은이랑 비슷한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30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자 보호자님이 30개월 두 동물과 쌍둥이다. 네. 약간 가끔 비슷한 생각 안 드세요? 비슷해요. 그죠? 그 둘이 엄청 싸워요. 그쵸? 제 이빨이 있어서 이제 공격적인 것만 빼면 하는 거 되게 비슷할 거예요. 거기다가 더 말도 안 통하는 6개월 아이. 손 진짜 많이 가는 6개월 아이. 어떻게 보면 애 셋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뭐라고 못하겠어, 솔직히. 네. 지금까지 세나의 영상 보면서 가장 슬픈 것 같아요. 그럼요, 보통 일이 아니죠. 한편 아이가 부모를 찾듯 반려견인 쫑이도 늘 보호자를 찾곤 했는데 제가 보기엔 진짜 시윤이랑 쫑이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네. 지금 아빠 오고 나서 너무 좋아서 자기도 계속 놀아달라고 하고 시윤이 놀아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난 후 항상 다음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쫑. 고된 육아로 지친 보호자 옆엔 언제나 녀석이 있었습니다. 매일 할까요? 집이 좀 추웠어요. 보일러 손좀 봐요. 하기서 가끔도 춥겠죠. 요즘 바쁘니까 나도 다 알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오히려 카메라로 찍으니까 더 보이죠? 지도 놀고 싶어요. 미안한 것 같아. 이 뒤에 게 너무 인상이 커서 같이 있을 때는 진짜 안 보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의 진짜 자식들이 더 지금도 손도 많이 가고 그러는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아예 소외가 되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하는 거 반 정도라도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으로서 챙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약간 힘드신 거 아는데 알아요. 이거 진짜 애기 키우면서 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다 아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쫑이, 여자 보호자님, 시윤이, 시우. 맞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도 무조건 이거를 막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최대한 그러면 주중에 우선은 격일로라도 얘가 예측은 좀 가능하게 나 요즘은 좀 자주 나가니까 좀 기다리면 또 나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라도 가질 수 있게 더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같이 잘 풀어나갈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쫑이를 위한 첫 번째 솔루션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게 우선은 이제 산책을 조금 더 많이 다녀야 되는데 매일매일 이 하네스 하는데 너무 힘드셨잖아요. 네. 뭐 행동 문제가 없거나 그런 친구들한테는 하네스를 추천하지만 쫑이가 싫다는데요. 쫑이가 불편하다는데 우리가 굳이 하네스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뭔가 지금
사람들 손이 자기한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을 텐데 쪼이 같은 애들은 무조건 재밌게 해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애예요. 포인트는 결국 자기 스스로 하게 하는 거예요. 목줄을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네가 들어온 거다 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 줄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놓기만 해도 바로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를 좀 해볼게요. 여기다가 운동화 끈을 달고 이런 데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나중에는 이거 좋아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쪼여지겠죠? 그럼 이러고 산책 다니면 돼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풀러줄 때 이 줄이 아니라 흰 줄을 잡아서 당기면 돼요. 그럼 풀려요. 이 도구는 교육하기가 제일 편해서 저희가 이 도구를 쓰는 거예요. 지금 쫑이가 가장 편해할 만한 도구가 이 슬립릿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쪼이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자기가 편하게 할 수 있게. 이걸 하다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 거냐면 이것만 보이면 자기가 스스로 들어오게. 거기다가 간식도 먹는데 이걸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산책까지 한다 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똑똑한 아이 같아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 한번 기다려 볼 거예요. 낯선 목줄 앞에서 다시 한참을 고민하나 싶더니 옳지. 아이들이랑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인상이 가장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 여기에 들어오면 칭찬받는구나를 인식하게 한번 해주고 싶거든요. 몇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옳지. 들어오는 순간 옳지라고 얘기해 줄게요. 옳지. 옳지. 자, 이제 한번 채워볼게요. 옳지. 옳지. 채워졌어요. 제가 이거를 일부러 너무 그거 안 하려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자, 돌아다니다 풀릴 거예요. 쫑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새로운 목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줍니다. 풀기가 훨씬 편해요. 근데 이렇게 몸부림치거나 움직이다가 이게 빠져버리면 어떡해? 안 빠져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거는 더 당겨지면 더 안 풀려요. 자, 한번 해보세요. 정아 일로 와. 정아 들어와. 옳지. 여기 앉아. 괜찮아. 옳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제가 간식 던진 거 조금씩 같이 먹으면서 다녀볼게요. 좋아요. 이 느낌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줄이 지금 목에 당겨지는. 기다려. 가자. 그렇죠. 네, 좋아요. 오케이. 이제 한번 풀어줘 보세요. 흰색 줄을 살살살살 당겨보세요. 그러면은 벌어질 거예요. 이야, 이거 예민한 쫑이에게 딱인데요. 그리고 머리 위로 쑥 빼면 돼요. 옳지. 정아. 옳지. 네. 이러면 너무 편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쫑이를 안전하게 돌볼 때 필요한 목 보호대 교육도 방법은 동일한데요. 놀이처럼 하루 1, 2분씩 목 보호대 안에 얼굴을 넣었을 때 보상과 칭찬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뭐든지 첫 경험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번 밖에서 발 닦아보신 적 있으세요? 밖에서는 없는데 아예 야외에서. 이게 애들이 실내에서의 반응과 실외에서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아이들도 있어요. 집보다는 실내보다는 더 안정적인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실외. 그러면 우리 좀 이따가 챙겨 나가서 산책하고 돌아오면서 한번 반응이 어떤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과연 밖에서는 쫑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바로 산책을 해보는데요. 산책은 100점, 진짜 100점. 산책 자체는 제가 건드릴 거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발톱 깎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사실 산책만 잘해도 1번 발톱, 이 엄지 위에 달려있는 거 빼고는 다 갈려요. 깎을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발털도 저런 보도블럭 걸어 다니면 마찰이 생기면서 자기 필요한 거 남기고 날아가요. 아, 그러니까 이 산책을 하면서 발 관리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우리가 발 닦는 것만 좀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볼까요? 그러게요. 발만 잘 닦으면 더없이 완벽한 산책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쌤? 이번에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서. 이 줄 한 번만 잡고 계셔보세요. 어쩐 일인지 목보호대에 다시 경계심을 보이는 쫑이. 아까보다. 바깥 환경에서도 목보호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기다려주는데요. 그런데 이때 망설이다 얼굴을 넣는 녀석. 한번 안아보세요. 괜찮아. 옳지.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닦아보세요. 어라? 막상 닦으니 생각보다 얌전한데요? 발 씻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던 그 쫑이 맞나요? 모르는 사람이 잡아서 난리치지. 아까 남자 보호자님이 잡았을 때는 어땠어요? 그리고 간식 먹죠? 네. 이거는 지금 막 극도의 불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돼요. 얘는 지금 뭐 하기 싫어할 때 왼손으로 두 발을 다 잡고요. 지금 제 왼쪽 옆구리에 쫑이의 골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머리를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결국 잡히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는 아니지 지금 잡히고 나서 이거 별로 자기 느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지금. 내려가 보자, 이제. 내려가 보자.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보호자님이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잠깐 보세요. 가운데에 이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렇죠. 잡아보세요, 세게. 세게 잡아도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한쪽 면, 지금 쫑의 오른쪽 면의 모든 면은 남자 보호자님의 몸에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병원에서 싸나운 아이들, 싫어하는 아이들, 두려워하는 아이들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잡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체를 압박하는 게 강아지들한테 불안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발톱을 깎든 뭘 하든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러겠다. 보호자님, 이제 한시름 돌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산 넘어 산, 쫑이의 짖음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평상시에 우리 여자 보호자님 제일 힘들게 하는 거, 이 짖음. 그러면 이게 사실 안 짖게 하는 교육이라는 거는 없어요. 자극을 유발하는 소리를 최소화하는 게 오히려 짖음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좀 강아지들 불안 많고 좀 예민한 친구들 백색 소음 효과도 있어서 외부에서 나는 소리를 많이 상쇄시켜 줄 거예요. 낮 시간에 택배 많이 오고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는 시간에는 문 앞에. 아, 밖에요? 아니요. 안쪽인데 문 앞에. 그래야지 외부 소리들이 더 잘 상쇄가 되거든요. 그리고 잘 때는 우리 쫑이 옆에. 여기도 한번 틀어놔 볼게요. 뭐 던지거나 이런 소리들이 많이 상쇄될 것 같아요. 이거 여자 보호자님 잘하실 텐데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뒤에서 부르면 아, 네. 안 들리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 정도 음량으로 해놓고 한번 사람이 지나가거나 뭔가 던져볼게요. 좀 불안한데 녀석이 얌전히 잘 있을까요? 역시나 괜히 예민 끝판왕이 아니죠.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번에는 쫑이에게 백색 소음을 조금 더 길게 들려준 후 반응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내가 저긴데. 나도 졸릴 것 같아. 듣긴 들었어. 그리고 이럴 때 무시하세요. 오히려 얘 지금 알리려고 하는 게 되게 큰 게 짖으면서 보잖아요. 네네. 한번 더 볼게요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두면 애들이 좀 눈을 이제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편안해지면서. 항상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졸려요, 졸려. 근데 쟤는 잠을 이기려고 해요. 네. 대박식. 지금도 보면 눈이 막 이런데 이렇게 좀 이기려고 해요. 어제 잤다. 이게 웬일인가요? 잠깐 짖고 잠을 청하는 모습이 신기하다 못해 낯설 지경입니다. 강아지나 애기나 왜 자면 이쁠까요? 잘 잔다. 소리에 민감한 애인데 뭔가 그런 소리에서 조금 약간 자유로운 게 정말 오랜만이겠죠. 맞아. 좀 재울까? 쫑이도 모처럼 편안해 보이네요. 자,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솔루션인데요. 힘든 엄마한테 팁을 하나 드릴게요. 걱정되면서도 또 사실 우리 쫑이한테 미안한 감정도 있으셨잖아요. 네. 아이들은 쫑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르고 쫑이는 아이들이 나한테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물림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아이들과 쫑이를 감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캔넬을 이용해서 쫑이가 안에 들어가 있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강아지를 같이 키우는 집에서 사실 캔넬 교육은 필수 교육 중에 필수예요. 근데 지금 쫑이는 그냥 들어가라고 하면 잘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주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걸 이 안에 들어갈 때 줄 거예요. 간식이 담긴 장난감을 분리된 공간 안에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문을 열어놔도 안에서 먹을 거예요. 이제 문을 열어줄게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들어가는 쫑이. 더 들어와. 더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런 공간 안에 있을 때 공간 자체가 작으면 이런 소리를 나에게 해줬을 때 소음 상쇄 효과가 훨씬 더 높아요. 이 바로 옆에다가 이런 백색 소음이나 소음을 상쇄시켜주는 안정된 소리를 틀어주면 훨씬 더 쫑이한테 효과가 좋을 거예요. 아이들 자는데 나도 좀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할 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실제로 밥을 이렇게 주는 경우도 많아요. 굳이 밥을 쉽게 먹을 필요는 없어요. 밥을 어렵게 주려면 어떻게 줘야 돼요? 사료를. 사료에다가 저런 습식 같은 걸 조금 버무려요. 어느 정도 버무린 다음에 이런 장난감에 꾹꾹 넣으면 잘 안 나와요. 이 똑똑하면서 식욕이 진짜 넘치는 아이는 뭔 짓을 해서라도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기서 이걸 준다? 이 공간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집이 하나 있으니까 이거는 항상 열어놓고 있지 마세요. 저기 가면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진짜 괴롭힘도 안 당하고 애들 막 시끄러운 데서도 피할 수 있고 한 공간인데 오히려 평소에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문 닫아놨다 문 딱 여는 순간 들어가는 거죠. 귀여워. 손을 막 잡고 먹. 항상 시끌벅적하던 집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진짜 힘든 와중에서도 쫑이랑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생각하는 마음도 많이 전해져서 저도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쫑이가 우리의 마음도 좀 잘 알아주는 것 같고 오늘 했던 솔루션들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희망을 봤어요. 쫑이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처음에 오늘 만났던 쫑이와 지금의 쫑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꾸준히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돼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쫑이 너는 고생 아니지? 넌 오늘 재밌었지? 일주일 뒤 쫑이에게 찾아온 변화. 한참 짖어도 모자랄 시간에 분리된 공간에서 간식 삼매경에 푹 빠진 녀석.
덕분에 보호자도 모처럼 여유로운 식사가 가능해졌답니다. 이뿐만인가요? 천사 같은 둘째 시우가 잠들 때 쫑이도 곤히 잠을 청하는데요. 이야, 이 녀석 달콤한 꿈이라도 꾸는 것 같죠? 그리고 쫑이 산책도 잊지 않고 챙기는 보호자. 설쌤이 알려준 방법대로 목줄도 수월하게 채우고요. 뭐 산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좋아? 게다가 매번 전쟁 갔던 발 닦이기도 이제는 이상무!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가정의 평화를 되찾아가는 쫑이네. 꾸준한 노력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바랄게요.